양혜준이라고 합니다. 선수에 대한 격앙된 표현이 좀 섞였던 것 같아서 사실은 인연이 좀 있었어요. 오래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드리고자. 안녕하십니까, 양혜준 챔피언 그리고 파이트 클리닉 박광진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하고 함께 어떻게 경기를 같이 준비하게 되고 캠프까지 꾸리게 되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제가 운동하면서 알게 된 제 아는 형님이 계신데 이제 그 복싱도 좋아하시고 종합격투기 좋아하셔가지고 복싱 체육관으로 이제 가서 같이 훈련을 하다가 형님께서 유튜브 파이트 클리닉이라는 그 채널의 코치님이신데 이제 격투기나 이제 복싱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나 티칭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만나보지 않겠냐 이제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게 그때가 2018년 11월 정도였나 그랬어요. 그때 그 형님 덕분에 박광진 코치님과 또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됐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또 계속 찾아뵙고 같이 운동하면서 기술적인 시합에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됐고 저희 코치님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복싱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또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복싱만 베이스로 이제 하시는 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치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레슬링 훈련도 하셨고 MMA 훈련도 하시고 종합격투기 안에서 경기적으로 풀어내는 이제 운영 방식이나 이런 MMA 안에서 이제 복싱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이제 복싱 주먹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상대방 공격을 뭐 흘리거나 막거나 클린치를 하거나 이것도 다 하나의 복싱의 움직임 중에 하나잖아요. 기술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 또한 이제 코치님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언들을 좀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시합 때마다 매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같이 시합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도 봤습니다. 양혜준 선수는 제가 MMA 선수 중에 가르치고 싶었던 잘한다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한번 이런 선수를 지도해 볼 수 있을까 했던 선수고 조금 재미난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MMA를 수련할 때 양혜준 선수가 근처에 코치로 있어가지고 양혜준 선수한테 MMA를 배우러 가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저는 이제 다시 복싱을 하게 됐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가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미첼 페레이라한테 패를 하고 나서 왔는데 선수 역량도 있지만 다시 좀 더 잘 싸울 수 있게 혹은 다시 이길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서 깜냥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처음에는 알려줬죠.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그 부분이 좋았다. 그거를 아무래도 격투기를 또 오래 했고 오래 보다 보니까 되게 이해도가 원래 있으니까 바로 이해를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약간 특이한 쪽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새로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맞아서 운동을 같이 하게 됐고 여담이지만은 MMA도 너무 잘하지만 MMA 복싱도 이제 클린치나 하는 것들을 잘 이용하기도 하고 지금 솔직히 중량급의 당장 복싱 챔피언이 될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MMA에서 아직 그 타격이 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름은 말할 수는 없고 어떤 복싱 선수하고 스파링 했을 때도 압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습니다. 토너먼트 우승자 출신도 있고 벨트도 있는 선수도 들었거든요. 스파링이라는 게 이제 누가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지만 무조건 압도를 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MMA 챔피언 출신이 그 정도로 한다는 거는 뭐 솔직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뭐 양혜준 선수는 복서로서도 이미 10수년간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훌륭한 복서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저희가 옵션이 이제 초반에 클린치가 안 통하면 주먹을 꺼내게 되거든요. 그걸 뭐 보여줄 날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스파링을 해본 업계적 관계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세나 이런 퀄리티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복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양혜준 선수는 아마 복싱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데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언젠가는 복싱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잘하고 해외 복싱에 가까운 그런 고퀄리티의 복싱 매치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양혜준 선수 아마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면 5번째 벨트도 이제 복싱으로 복싱은 또 다른 종목으로 좀 빡세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파이팅 있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남자가 어떤 트레이닝을 하길래 추천하고 싶은 운동법이라든가 뭐 노하우가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전에 다른 파이터 업계나 이제 복싱 전문 이런 업계 파이터의 조언이나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좀 참고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종합격투기잖아요. 훈련 포커스 자체를 격투기 기술이나 격투기 동작을 최대한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1순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특화된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뭐 레슬링을, 복싱을 MMA에서 MMA로 연계하는 기술 연습하고 또 나만의 콤비네이션 그 방향으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그 시간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네네. 그쪽에도 어느 정도 같이 비중을 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하는 주 종목 종합격투기 훈련에 가장 많은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훈련만큼 휴식도 중요합니다. 요즘 사실 동료 선수들이나 이제 후배들, 이제 다른 분들 보면 훈련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밤에 잠을, 불면증 때문에 잠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건호도, 신건호 건호도 잠 되게 못 잔다고. 살짝 이게 불면증도 좀 네. 그렇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자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잠을 진짜 못 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잤다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훈련하는 그 시간 중간에 낮 시간대에 1시간 이내나 1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면 충분한 이제 회복과 다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커버리가 좀 되는군요. 낮잠을 그럼요. 자면. 네. 낮잠도 충분히 회복에 진짜 정말 좋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시나요? 그 선수들은 피지컬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 선수가 또 있고,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이 좀 적게 필요한 선수가 있고, 그때 상황이 자꾸 변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수는 주 종목에 가장 중점 많이 둬야 되는 거가 사실이지만,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힘이 너무 세다, 빠따가 뭐 불가사의한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수는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자신이 어떤 기술로 이기고 있는지, 어떤 기술로 이제 졌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다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 종목에 포커스가 가장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 양효준 선수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수면이나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스트렝스를 좀 무리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단기적으로 파이터 생활을 봤을 때 그거를 수명을 깎아먹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꼬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획일화된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제 지로는 선수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양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비할 때 스트렝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힘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선수고 체급도 올려서 했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 쪽에 더 집중을 한 것이 맞고요. 만약에 스트렝스가 딸리는 선수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훈련이 누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결단 짓기보다는 선수마다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양효준 선수가 내단체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네. 후배 선수들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훌륭한 감독님도 있어야 되고 또 벨트일 거예요. 네. 멋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말은 좀 쉬운데, 쉬우면서 어려운 게 나만의 스타일의 개성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러면 그거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리면서 내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방어적인 부분을 보강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이죠. 피지컬적으로도 근력 중에 가장 약하다거나 폭발력 중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의 훈련에 집중을 먼저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상체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체 폭발력을 쓰는 힘이 뭔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발끝이라든지 골반을 쓴다든지 이런 폭발력 훈련에 대한 집중력 있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훈련에 대한 피드를 줄 수 있는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면 가장 좋은 거고요. 판단 미스가 안 나야 되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상체가 좋고 하체가 좋다 이런 걸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트레이너가 좀 객관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고, 3자 입장에서 봐주는 게 좀 정확하기 때문에 어디가 약한지 좀 봐주는 것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종목, 뭐 복싱이면 복싱, 종합격투기면 종합격투기, 내 장점을, 좋은 점을 더 잘 살리면서 발전 지향으로 상승 효과를 내줄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를 잘 만나면 또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효준 챔피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박강진 감독님이 클로징을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MMA 시장도 커졌다 적어졌다 자꾸 반복을 하는데 운동에 되게 애착을 가지고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투기 종목 스포츠를 컴뱃 스포츠를 하고 계신 동종업계 같은 스포츠맨으로서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항상 그 결과가 뭐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매번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신경을 쓰고 노력하시는 것만큼 그 기간이 짧든 늦든 제대로 준비를 하셨다면 꼭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항상 프로 선수로서 트레이너로서 다음 시합 계속 좋은 내용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을 하시고 대한민국 MMA 일원으로서 같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 해외에서도 막 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퍼포먼스 끌어낼 수 있도록 같이 잘 도와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